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 대비 청소년 인권과 참여 경향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내용들인데요. 먼저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한 번인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이 출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았는데요. 출제 기준은 청소년 인권과 청소년 참여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의 이해가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청소년 인권과 사회 역사적 배경, 두 번째가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성격, 세 번째가 청소년 인권 기초, 인권 사상과 기초 이론, 네 번째가 청소년 인권의 유형,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노동권, 사법 처리 절차상의 권리, 사이버상의 권리 등을 문제로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인권의 실제와 과제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두 번째가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 세 번째가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 네 번째가 청소년 인권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청소년 인권 교육의 의의, 방법 및 프로그램 등,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청소년 인권 발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가 되겠는데 청소년 참여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의의, 두 번째가 청소년 참여의 영역과 단계, 세 번째가 청소년 참여의 세계적 동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의 실제와 과제입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참여 관련법, 제도, 사업, 정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참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험을 이 범위 내에서 내세요라고 이제 출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4년부터 22년까지 분석을 해보니 세부 항목에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년부터 22년까지 각 항목에서 언제 시험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인권의 사회 역사적 배경인데요. 여기 워커의 자기결정권, 주요 국제규범과 활동 시대순, 청소년 참여 권리 등장의 배경, 청소년 권리의 발달 과정, 권리 향상 국제적 활동 시대순, 국내외 인권 관련 변천 과정 시대순이라고 되는데 여기서 빨간 거 되어진 거는 2022년도에 실제로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성격인데요. 인권 교육, 그다음에 인권의 특성, 청소년의 인권 지표입니다. 옆에 숫자는 나온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인권 교육에 관련된 건 22년에 두 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인권의 기초, 인권 사상과 기초 이론입니다. 국가 부권주의, 프랭클린 프리만 인권의 범주, 그다음에 워커 브룩스 라이츠만의 청소년 인권, 콜의 천부권 설명, 루소, 그다음에 1, 2, 3세대 인권, 마셜의 시민권 등이 되겠는데요. 22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인권의 유형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복지권, 노동권, 사법 처리 절차상의 권리, 사이버상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것 또한 22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인권의 실제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인데요.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 권리, 그다음에 부모가 자녀 법정 대리인 권리, 그다음에 징계권,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장애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조치, 학생 인권 등이 되겠는데요. 22년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증, 소수 소외 집단의 청소년 권리 보호, 거소 지정권,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디딤씨앗 통장, 양육비 이행 관리원, 청년 내일 채용 공지 등이 나왔는데요. 22년도에는 청소년증하고 거소 지정권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청소년 인권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인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체 나온 시험 문제를 보면 객관식으로 46개, 주관식으로 26개, 주관식, 객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청소년 헌장, 인격체 자율,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 헌장, 청소년 연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자치권 확대 내용, 소년법 비행 청소년 연령, 청소년 기본법 권리, 청소년 기본법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달,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청소년 보호위원회,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복지지원기관 시설,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건강권 보장, 근로기준법 청소년 연령, 시간,
취직 인허증, 제2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예산제, 아동복지법 제42조 아동보호 전문기관,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 절차, 청소년 안전권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권 정책사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권리,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인권 조례 등이 있는데 여기에 주관식 1번으로 나온 게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나왔네요. 다섯 번째, 청소년 인권의 교육의 의의와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희망센터, 청소년 인권 교육의 기본 방향, 옴부즈맨 제도, 청소년 인권 교육 프로그램 추구 방향, 아동 권리 보장원 등이 나왔는데요. 청소년 희망센터가 이번에 세 번째로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인권 발전 과제, 특별한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참여의 이해입니다. 1번 청소년 참여의 개념과 의의입니다. 청소년 참여 유형,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청소년 참여 지표 영역, 정보 접근권 등이 있는데 22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참여 영역과 단계, UN 아동 권리 협약 참여권, 체코웨이의 청소년 참여 8단계, 린지의 참여권, 하트의 청소년 참여 8단계, 체코웨이 참여가 나왔는데요. 22년도에 UN 아동 권리 협약의 참여권과 하트의 청소년 참여 8단계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참여의 세계적 동향입니다. 청소년 실천 계획 브리가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 국제 활동 시대, 자,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22년도엔 특별하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참여의 실제와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의 관련법, 제도, 사업, 정책인데요. 물론 앞에 나와 있는 법과 중복되기는 하는데 UN 아동 권리 협약 내용의 이해, 공직선거법 선거권, 청소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청소년 관계법, 자치권 우대 운영위원회, 공직선거법 선거권, 청소년 활동진흥법 참여, 자,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참여의 과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참여,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저해 요인, 청소년 참여 촉진 요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2년까지 주관식 기출용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청소년증 10, 14, 19,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희망센터 참여권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발달권,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증 참여,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헌장이 나왔습니다. 2016년 18세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복지보호, 평등, 자치권,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나왔습니다. 2017년도 양육관점, 자기결정관점, 거소지정권, 장애, 청소년의 달, 청소년 복지지원법 참여가 나왔습니다. 2018년 옴부즈맨, 청소년 희망센터 참여, 인격체 자율, 자유, 청소년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2019년 사이버 따돌림, 청소년 보호위원회 13, 지역사회, 학교 UN 아동 권리 협약,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나왔습니다. 2020년 18, 9, 18, 5, 헌법, 권리 참여가 나왔습니다. 2021년 디딤시아 통장, 양육비 이행관리원, 청년 내일 채용공제, 참여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2022년 청소년 희망센터,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여권 거소 지정권, 리스본 선언, 청소년이 나왔습니다. 2023년 예상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청소년 활동 역량,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청소년 성장 지원 협의체, 청소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소년 어린이 법제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반드시 정독을 한번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책 과제 네 번째가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 내용인데 이거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다시피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책 과제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정책 과제들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여기에서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동 권리와 해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동 권리 협약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봐두셔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법이 말하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앞에 기출문제 분석 경향을 보더라도 청소년 관련된 법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에 이론적으로 이해되는 학자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그러니까 참여와 인권을 구분해서 암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인권의 사회 역사적 배경인데요. 연도별로 어떤 인권적인 발달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권리의 발달 과정, 세계 청소년의 해를 중심으로 1985년에 세계 청소년회,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1994년 이집트 카이로 선언, 1995년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유엔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1996년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범세계적 활동 프로그램, 1998년 브라가 청소년 실천 계획 8월 2일, 1998년 리스본 선언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권리 과정의 발달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청소년의 해 그리고 인권 선언 발표 이런 순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씩 더 추가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의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19회로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회부터 19회까지 쭉 나열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세워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1회부터 4회까지는 청소년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협의회 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19회 송도 컨벤시아에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 청소년이라는 제7차 청소년 정책 비전에 맞추어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책 의제를 묻는 경우도 있었고요. 올해 특별회의가 몇 회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워놓고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빈출 문제입니다. 인권의 특성 개념, 청소년 헌장,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권리 참여, 청소년 노동권 근로, 청소년을 언급한 학자 인권 참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참여 유형, 청소년 권리 관련 활동 시대 순서, 하트, 체코웨이 청소년 참여 8단계 모델, 청소년 참여권의 등장 배경, 학교 운영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에서 나타난 청소년 자치권,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 참여의 특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요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증, 그 다음에 소년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희망센터,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올해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희망센터, 선거권, 연령에 관해서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 제1급 시험 문제 중에서 특히 인권과 참여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유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벼락치기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 해보자. 시간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루 전이 됐든 뭐 이틀 전이 됐든 일주일 전이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격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인권과 참여의 기출 문제 경향 분석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